파이널 경기를 두 번 세 번 돌려봤다. 대략적인 후기를 얘기하자면 골스는 듀란트와 탐슨의 부재, 즉 외곽 자원의 부재를 의미했고, 그것은 코트 위에 슛 고자들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커리에게 더블팀을 가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고, 커리는 그 더블팀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킹쿡을 코트 위에 세우기엔 수비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골스는 시리즈 내내 슈터의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또 빅맨 라인에서는 가솔과 시아캄, 이바카의 매치업에서 모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인지 골스는 포스트에 볼 투입이 되면 더블팀을 무조건적으로 갔었다. 하지만 토론토는 비교적 우월한 외곽 자원을 활용하여 더블팀이 오면 킥아웃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골스의 더블팀을 쉽게 공략하였다. 사실 골스 같은 경우는 차포떼고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토론토가 이기는 건 당연치사라 생각한다. 실제로 2차전은 골스가 잘했다기보다는 토론토의 야투가 처참했으며 결론은 부상으로 인한 전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는 얘기는 앞으로 커리의 파이널 MVP 수상 가능성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이번 파이널을 보면서 느낀 것은 커리는 앞으로 파이널 MVP 수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것이다. 커리가 파이널 MVP를 못 받았고 또 못 받을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더블팀의 대처 방식이다. 더블팀의 가장 흔한 대처법은 비어있는 선수에게 공을 주는 것이다. 한 선수에게 두 명이 달려들면 한 명은 비어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선택하는 방식이고, 즉 평범한 대처라는 것이다. 또 에이스 선수가 공격을 하지 않고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것은 더블팀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그 선수의 공격을 봉인하는 것이다. 커리가 더블팀에 취약한 이유는 슛 메커니즘과 왼손 패스 때문인데, 커리의 슛 메커니즘은 높은 점프와 타점 대신 빠른 릴리즈로 타이밍을 뺏어 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드리블을 치다 올라가는 풀업 점프에 불리하고, 이 단점은 더블팀을 상대로 돌파를 한다 해도 미들레인지 게임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커리가 더블팀을 대처할 때의 드리블을 보면 세로보다는 가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커리에게 더블팀이 붙으면 장점인 외곽슛이 봉인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왼손 패스의 취약점이다. 커리에게 더블팀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 커리가 왼손 드리블을 하거나 왼손으로 패스를 하게 만든다. 커리의 왼손 패스는 상대적으로 불안하고, 그 불안정함은 턴오버를 만들었다. 커리의 왼손 훅 패스는 여러모로 유명할 것이다. 즉 커리에게 더블팀이란 평소에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카운터적인 플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커리와 함께 플레이한 팀원, 대표적으로 듀란트를 보면 커리와 탐슨이라는 최고의 슈터와 플레이하기에 더블팀 자체가 부담스럽게 되고, 더블팀을 온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높은 타점을 활용한 슈팅으로 상대적으로 더블팀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그래서 듀란트에게는 더블팀을 비교적 덜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커리가 파이널 MVP를 못 받을 두 번째 이유는 골스의 팀 색깔이다. 골스의 공격은 히어로 볼과는 정반대의 성격인 모두가 공격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골스의 포인트 가드는 커리지만 리딩은 그린이 종종 이겨달라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커리가 공을 쥐면 더블팀으로 위력이 감소되므로 공이 없는 움직임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려는 플레이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공이 없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온볼보다는 위력이 약해지며, 또 커리의 움직임 때문에 커리보다는 다른 동료들의 커팅 찬스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커리가 만드는 찬스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커리가 아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공격의 지분이 골고루 쌓이니 수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비가 커리가 파이널 MVP를 못 받을 세 번째 이유이다. 딱 잘라서 커리는 수비를 못한다. 팀도 커리의 수비력을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약한 선수에게 붙여준다. 이번 파이널에서는 캐치앤슈터인 데니 그린을 매치업하였고, 항상 에이스는 커리를 제외한 선수들이 막았었다. 커리는 경기 중 항상 미스매치의 목표가 되며, 커리가 미스매치 상황에 몰리게 되면 팀원들이 도움 수비를 가려고 한다. 또 스크린 플레이 수비에서는 커리의 스크린 대처는 매우 좋지 않으며 시리즈 내내 스크린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 팀적인 수비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골스의 수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위치 앤 리커버리이다. 상대팀이 스크린 플레이를 했을 때 항상 스위치를 하고, 미스매치가 유발하면 더블팀을 하여 더블팀으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리커버리에 가주는 것이다. 커리는 이 더블팀 타이밍도 리커버리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커리의 단점은 커리 고유의 문제가 아닌 피지컬이 좋지 않은 가드의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피지컬 때문에 더블팀 대처가 힘들고, 수비에서도 미스매치의 목표가 되게 일수이다. 사실 커리의 수비도 30개의 팀 포인트 가드 중 18등으로 포인트 가드 사이에서는 중위권이지만 리그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하위권이게 된다. 피지컬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역대 파임 수상 기록을 보면 대부분이 피지컬이 준수한 선수이다. 커리는 분명 승리를 이끄는 역대급 선수가 맞다. 하지만 피지컬의 한계와 골스 특유의 공격의 색깔이 합쳐지니 파이널 MVP라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을 뿐이다. 끝!